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시황 및 7월 18일 목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다시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8일 일본과의 무역 제재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날이 이 추가 제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스윙한다든지 매매를 하더라도 18일 정도, 내일 정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그 국내 뭐 유럽 증시라든지 뭐 일본이나 상해 증시보다 더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이 다우 증시하고 나스닥 증시인데, 이 다우 같은 경우에 0.09%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43%가 빠졌는데, 얘네들이 빠지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아침에 이렇게 조금 반등을 준다든지 하면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민감하게 우리 지수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간밤에 나스닥이 이렇게 0.43% 빠지니까 오늘 우리 지수가 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수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참 중요한데,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329억을 샀고 기관에서 862억을 팔았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05억을 팔았고 기관에서 794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팔았네요.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5,306계약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오전에는 한 600계약 이상, 6000계약 이상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해서 53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도 안 좋았고 이 코스피도 외인 선물이 이렇게 많이 파니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갭을 하락시켜서 일단 계속 하락을 시켰고 외인 선물이 계속 팔면서 계속 밀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10시 정도 10시 한 10분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면, 자, 아침에도 갭 하락해서 0.2% 정도 하락해서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횡보를 해서 요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빠진 종목들은 원래 자리까지 돌려두겠죠. 다시 이렇게 추가 하락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일단 끝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 제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장중에 뭐 나올지 안 그러면 뭐 장이 끝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하고 매매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바닥을 그릴 건지 아직까지 쌍바닥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전일까지 이 후성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은 오늘 종가 베팅을 오후에 매매하기는 했는데 일단 먼저 일봉을 한번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 고점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위에 있을 경우에는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아침에도 시가가 3.3%에서 오늘 10%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세력들이 강하게 상승을 시켰고 어제도 계속 상승을 시킬 여유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면 위에서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에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랬는데 시초가에 0.33% 올렸다가 이렇게 돼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침 시작하면 3분에서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에 매도하면 좋은데 만약 여기까지 기다렸다면 여기서 파는 게 좋겠고 이렇게 눌림 줄 때는 이 투자금이 배팅 금액이 크면 못 견디겠죠. 그래서 여기 판다라는 거는 보기에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지만 만약 투자 비중이 크다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렇게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주는 아니지만 오늘 기관에서 80만 주, 연기금에서 한 70만 주 정도 팔았네요. 외국인의 소량을 샀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것 같고 일단 해서 차트는 일단 모노터링처럼 보입니다. 일단 보면 일단 모노터링 것 같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일단 상한가 위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전일식 종가를 깼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면 일단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네, 일단은 내일 아침에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진세미캠이 오늘은 대장으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2등주였는데 오늘은 대장으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원봉을 그리고 위로서 내려왔는데 오늘 종가는 여기서 어제 시가보다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주는 아닌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일단 보면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아침에 이렇게 캡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폼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장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위에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밀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 자리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대장은 이제 다시 이 동진으로 넘어온 듯 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로 끝났고 이제 후성이 2등주가 된 것 같고 동진세미캠이 1등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무역 제재가 당장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봅니다. 자리도 잘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갭 하락에서 시작했는데 지수와 똑같이 지금 이 고점에 오면 더 갈 수도 있지만 파는 게 좋은데 오늘 아침에는 갭 하락에서 시작을 했고 수급은 양매수에서 그렇게 수급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수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 일단 갭 하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횡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간에 다니까는 나쁘지 않네요. 내일은 반등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오면 이 자리 46,800원 정도 이쪽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일단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일 경제 제재, 무역 제재 관련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정리하고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EID 어제 좋았는데
자, EID 같은 경우 어제 장대 양봉을 내고 오늘도 장대 연봉 거래량가 터졌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은 뭐 개인도 사고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다 샀네요. 기타 부분에서 팔았는 모양인데 한번 보면 기타 부분에서 250만 주를 팔았군요. 2,500만 주인가요? 내외국인 다 샀는데 기타 부분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자리는 안 좋은 것 같고 장대 연봉을 냈고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일단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면 또 추가 하락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거래대금 상위까지 동전주로 가서 이 거래대금 상위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어제는 대장이었다가 오늘 그냥 급격하게 하락을 시켰네요. 네, 일단 자리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선수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인데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했죠. 선수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거고 여기도 잘못 들어가면 지옥과는 가는 길. 일단은 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안 좋아 보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는데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뭐 유사한 패턴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또 모나미도 오늘 많이 상승했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갭으로 떠서 마지막에 뺐다가 다시 마지막에 상한가를 넣네요. 일단 나쁘지 않고 일단 고점 패턴인데 이런 것들은 오래 갖고 가는 게 아니다. 만약 매수를 했다라면 내일 아침에 갭 뜨면 갭 팔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뭐 100만 주 일단 사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내일 갭 뜨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자, 모나미 일본 제재 관련해서 애국주 이것도 같은 경우 고점에서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이렇게 매매하고 나오는 자리지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다. 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스윙해도 되겠지만 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은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양매도 나왔는데 오늘 지수 종목들이 오늘 일본 관련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지막에 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올렸군요. 시간에는 또 빠졌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네요. 일단은 만약에 빠진다라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력 평단가가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일단은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250원 정도 지금 2.2%니까 한 4% 정도 5% 정도 되겠네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본다 그러면 모나미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죠. 4,070원, 4,1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 빠지나요? 이쪽에 보면 10%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의 단일가에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로 일단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매하고 싶다라면 이 자리 1차 매수는 이 자리 4,250원 정도, 2차는 4,100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전에 크리스탈 신소재 상한가 같고 퓨전 데이터 이렇게 상한가 같은 종목 캐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주가 오늘 현대바이오가 오늘 나쁘지 않았고 어제까지 계속 빠졌는데 제약주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내일도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오늘 LB세미콘이 어제까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LB세미콘을 한번 볼까요? LB세미콘. 자, 수급이 양매수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저점을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고, 내일 또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세력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면 매매 한번 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한번 보면, 자, 일봉상 오늘 양봉을 만들었고 수급은 양매수 돌았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뭐 나쁘지 않고, 자, 분봉으로 보면, 자, 밑에 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서 올려내서 끝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대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자, 어제 제가 현대바이오 이제 종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배했는 현대바이오 한번 보면, 자, 현대바이오는 전날 종배를 했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매수를 종배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다우 영향으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올랐다 수익권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음봉을 그리면 5분 동안 10분 동안 보는 거고, 만약에 양봉을 그리면 5분 내로 팝니다. 그래서 종가가 고가가 얼마인가요? 850원. 일단은 제가 매도사에는 800원, 850원에 팔았는데 거기서 다 팔으셨을 거고, 일단 어떤 분은 900원에 팔았다고 그랬는데 아침 요 밑에 10분 지나고 이렇게 900원 찍었다 내려왔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고점에 파는 것도 참 좋기는 한데, 이렇게 딱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실권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 파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종배 종목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오늘 오전에는 파워로직스를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845원에서 150원까지 가중치로 해서 100주, 200주, 300주, 400주 이렇게 사는 건데, 자, 파워로직스. 자, 450원부터 얼마였지? 1450원. 요 자리네요. 자, 1450원 요 자리에서부터 150원까지 살라 했는데 300원까지 이렇게 매수가 됐겠죠. 가중치로 매수를 됐으니까 아마 평단가가 아마 35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350원, 저 같은 경우는 355원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하여튼 4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1,400원 이하였던데 일단은 오래 못 기다렸어요. 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밑에 추가 하락선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일단 400원, 450원에 일단 팔고 나왔는데 팔고 나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팔고 나면 이렇게 고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 못 기다리죠. 시간이 보통 저희들은 일단 기준을 매수하고 나면 1시간 내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준으로 했으니까 물론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일단 팔고 나왔고 본전에서. 그리고 오늘 종배 종목은 후승을 했습니다. 후승을 했는데 후승은 850원부터 호가당 50주씩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팔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 자 후승이 어제는 대장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동진세미캠이 대장이더라. 그래서 제가 850원 이렇게 보면 자 800원 850원 에서부터 밑에 계속 샀으면 이렇게 매수가 됐겠죠. 그죠? 이렇게 매수가 다 됐을 겁니다.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평단가가 어디가 될까요? 평단가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600원. 다 매수가 똑같이 매수가 됐으면 600원이나 뭐 한 550원이나 60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00원 됐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900원, 850원에 저는 900원에 많이 팔았는데 850원에서도 팔았어요. 이 욕심을 내도 되는데 욕심을 안 내고 850원, 900원에서 이렇게 팔고 나왔는데 자 이걸 보면 똑같이 종목을 주고 똑같은 매수 가격을 줬는데 내가 만약에 수익권에 못 나왔다, 수익이 많이 없다 이렇게 그거 되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이 심리라는 게 여기 위에 처음에는 잘 사요.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가에서 못 사는 거예요. 저가에서. 왜냐하면 내 계좌가 2% 3% 마이너스 되니까 무서워서 못 사. 여기에서는 잘 사. 근데 밑에 빠지는 데는 추매를 해야 단가가 낮아질 텐데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텐데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평단가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다시 팔자 그럴 때 딴 사람들은 1% 2% 수익 될 때 본인은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 밑에서 왜냐하면 여기 좀 간이 크고 대담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비중이 여기서 만약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사놓았으면 여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무서워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작게 해서 50주씩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빠졌는지. 4% 빠졌잖아. 4% 빠지면 평단가가 2%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는 딴 사람들은 계좌에는 마이너스 2%가 찍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고 사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사야지만 여기 또 더 현명한 사람은 또 머리를 조금 더 생각하는 한 사람은 여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는 50주씩 샀겠지만 여 밑에서는 어떻게 100주씩 샀겠죠. 그러면 어떻게 비중도 더 커지고 단가도 더 여기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죠. 한 500원 미만으로.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수익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을 주고 똑같은 종목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고 어떤 사람은 본전이다. 그러면 곰곰이 장 끝나고 나면 곰곰이 자기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줬는지도 잘 보고 자기가 다시 해서 복기를 계속해야 돼요. 저는 장 끝나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매일매일 복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책 갔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지, 내가 매수를 못하든지 공략을 못한 종목이 많이 있고 가끔가다 장중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게 산책할 때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그 거래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장 끝나고 나면 매매 복귀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매매를 했던 게 어떤 거는 잘했고 어떤 거는 못 했는지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겠어.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어요. 똑같은 매매 종목을 주더라도 나는 업그레이드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는 대로 해서 먹이를 계속 받아 먹으면 그 한계도 있고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그 사람이 종목을 주더라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 어떻게 잘 받아 먹을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현명한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복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자기 계좌가 빵빵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배를 했고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추매할 생각을 못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중에 그런 게 있으면 꼭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내가 또 비중을 더 실어서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중에는 꼭 생각이 안 나요.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나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네이버 주식 정보망 카페에 오셔서 여기다가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뭐 투자금이 얼마인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카톡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유료 회원과 동일하게 카톡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수익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따라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매매할 때 제가 보면 오전 매매할 때도 10시 이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추세가 대충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10시 11시 정도 되면 한 10시 정도 되면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추가 하락을 할 건지 횡보할 건지. 그래서 10시 이후에 매매를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2시 이후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성률이 일단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그날 매일 오전에 한번 매매하고 뭐 2시 이후에 매매를 한번 하는데 전일 또 현대바이오를 종배를 해서 갖고 넘어와 봤는데 일단은 보면 일단 가지고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걸 하면 밤밤에 다우도 봐야 되죠. 아침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력만이 알지. 외인 기관만이 알고 세력만이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방향성을 일단 결정하고 나면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시간대나 매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 만약 그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셔서 네이버 종배 카페 오셔서 이렇게 가입 인사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뭐 별도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같이 우리 개미들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가입 인사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조금 반등을 해서 조금 이렇게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